은행에서 울분한 적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저를 무시해서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제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2017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아는 말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학당에서 막 배운 은행 계좌, 이 정도였어요. 근데 어학당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직접 계좌를 만들어 오라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냥 귀찮은 일이죠. 번호표를 뽑고 신분증을 내고 서명하고 끝. 근데 외국인으로 말 안 통하는 나라에서 처음 은행 문을 여는 순간 진짜 무서워요. 은행은 그냥 가게가 아니잖아요. 뭐 카페 주문 실패해도 나가면 돼요. 아니면 편의점에서 말을 꼬이면은 묻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은행은 내 돈, 내 신분, 내 체류, 내 계좌번호, 내 전화번호, 내 주소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연결됐잖아요. 자동 문이 열렸는데 그 순간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통장 정리하는 사람, 뭐 카드 상담하는 사람, 직원이랑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 공간에서 혼자 어린아이처럼 만져 있었어요. 어른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제 자리가 왔어요. 머릿속으로 연습한 문장을 말을 하려고 했어요. 은행 계좌 만들고 싶어요. 외국인 등록증 있어요. 학생이에요. 근데 직원 앞에 앉는 순간 다 날아갔어요. 입에서 이상한 한국어가만 나왔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직원분도 당연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진짜 쨍피했어요. 내가 멍청한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멍청한 사람 된 느낌. 내가 문제를 만들려고 온 건 아닌데 갑자기 문제 덩어리가 된 느낌. 그냥 한국에서 살아보려고 온 건데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준비 안 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한 직원분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안 됐어요. 다른 직원분이 와서 다시 물어봤어요. 또 안 됐어요.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말도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전화번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은 확인이 필요해요. 확인하려고 하면은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전화번호를 만들려고 하면은 또 계좌나 인증이 필요해요. 인증이 안 되면은 앱도 못 쓰고 앱을 못 쓰면은 생활도 못 해요. 외국에서 처음 살 때는 제일 무서운 건 큰 문제 하나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들이 서로 손잡고 한꺼번에 물려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난 한국에 살고 싶은데 한국은 아직 나한테 너무 어려운 곳인가? 아니면 내가 이 나라 올 준비가 너무 안 된 건가? 그런데 그때 한 여자 직원분이 오셨어요. 영어를 엄청 잘하는 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건 그분이 영어가 아니에요. 표정이에요. 그분은 저를 기자는 정인처럼 보지 않았어요. 서류가 복잡한 외국인처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 지금 진짜 힘들구나, 도와줘야겠다, 그런 표정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번역기를 켰어요. 천천히 보여줬어요. 제가 대답하면은 다시 번역하고 직원들끼리 이야기하고 다시 저한테 설명하고 또 확인하고 또 기다렸어요. 몇 분이 아니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2시간에 제 한국 생활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가 됐어요. 한 명만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순간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분은 서류를 보고, 한 분은 어디론가 전화하고, 한 분은 번역을 도와주고, 누군가는 저한테 물을 줬어요. 뭐 작은 간지 같은 것도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정확히 뭐였는지 흐릿한데 그 마음은 아직도 선명해요. 은행에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은행은 원래 작은 곳이잖아요. 번호표, 서류, 규칙 안 됩니다. 다음 사람, 미국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유럽에서도 은행을 겪어봤고, 호주에서도 행정적인 일을 해봤어요. 많은 곳에서는 시스템이 먼저 말해요. 규칙입니다,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다음 사람 오세요. 물론 한국도 답답한 절차가 많아요. 외국인한테 뭐 불편한 시스템도 많고 은행 업무가 항상 쉬운 것도 아닌데 무조건 한국은 완벽하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제가 본 건 시스템보다 앞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규칙은 있었어요. 서류도 필요했었어요. 확인도 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해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해보자. 이 사람 혼자니까
놓치지 말자.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외국인이 어떤 나라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은 항상 그런 풍경에서 오진 않아요. 서울 야경, 맛있는 음식, 빠른 지하철, 편한 배달, 이런 것도 좋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 마음이 붙는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누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을 때예요. 내가 말을 못하고 규칙을 모르고 서로도 들리고 너무 약해진 순간에 그 나라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게 오래 남아요. 저는 그날 한국을 조금 다르게 봤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저한테 빠른 나라였어요. 복잡하고 바쁘고 제가 따라가기 힘든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처음 느꼈어요. 이 나라는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니구나.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도 있구나. 솔직히 그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믿든 말든. 그냥 한국에 있으면은 언젠간 되겠지.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저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찔렀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난 이 나라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받는 친절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 못한다고 불편하기 전에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지 먼저 봐야 돼요. 직원이 나를 이해 못한다고 짜증내기 전에 나는 이 사람들의 나라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건 외국인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 앞에서 퍽퍽거릴 때 그 사람은 무례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게으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무섭고 너무 낯설고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아는 것까지 못 꺼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든 노인이든 처음 온 신입이든 병원 저리를 처음 쓰는 사람이든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분 앞에서 갑자기 작아지는 순간. 그때 필요한 건 완벽한 영어도 아니고 대단한 희생도 아니에요. 가끔은 그냥 한마디예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요, 저는 이게 작은 진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사회를 지키는 기술이에요. 사회는 법으로만 돌아가진 않아요. 앱으로만 돌아가진 않아요. 인증번호로만 돌아가진 않아요. 결국 사회는 모르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사람으로 맞을 수 있는지가 거기서 갈라져요. 요즘 세상은 계속 변해지고 있어요. 기어스크, 앱, 제법, 자동화, 빠르고 효율적이죠. 근데 저는 가끔 무서워요.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말이 섰던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숨을 쉬어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 사람까지 사라지면은 약한 사람은 그냥 밖에 남아요. 서양에서 살면서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개인의 경계, 내 시간, 내 책임. 이런 거 정말 중요해요. 한국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너무 멀리 가면은 어느 순간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져요. 절자상 안 됩니다. 담당이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세요. 말은 정확한데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요. K는 뭐 하는데 사람은 혼자 남아요. 제가 그 은행 직원들을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순간에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조금 더 봐줬기 때문이에요. 그 조금이 사람을 살려요. 진짜로요, 여러분. 외국에서 처음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 조금은 하루를 바뀌어요. 하루가 바뀌면은 그 나라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요. 그 감정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까지 바뀌어요. 그날 이후로는 저는 한국어를 조금 더 진지하게 봤어요. 완벽하게 뭐 바로 바뀐 게 아니에요. 저도 게을렀고 실수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핏 같은 거 생겼어요. 내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받은 게 있다. 그러면 나도 이 나라를 존중해야 한다. 적어도 노력을 해야 한다. 언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언어는 이 사람들의 세상을 돌아가고 싶다는 표시예요. 상대방의 마음까지 가보려는 예예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멋있어서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날처럼 누군가가 번역기 하나로 저를 붙잡아뒀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은행 직원들은 아마 저를 기억을 못할 거예요.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요. 어색한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학생, 전화번호도 없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던 사람. 근데 저는 기억해요. 번호표 소리, 종이에 뭔가 적던 제 손, 번역기 화면, 물론 권해주던 손,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천천히 불리던 긴장감. 처음에는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지 못하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어요. 아,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하는 건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한 번 도와준다고 세상이 바뀌나? 내가 물 한 잔 준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번역기 한 번 견다고 그 사람이 기억이나 하나? 기억합니다. 적어도 저는 기억해요. 진짜 국격은 공항 광고반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외국인이 은행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저는 그날 한국에서 계좌를 만든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계좌도 만들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여기서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물으면 물어봐도 된다. 실수해도 끝나는 게 아니다. 아직 사람에게 기대도 된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제 앞에서 퍽퍽거릴 때, 말을 잘못할 때, 소리를 이해 못할 때, 길을 못 찾을 때, 저는 가능하면은 그날에 저를 생각하려고 해요. 저 사람도 지금 속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다. 이건 착한 척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사람을 번호표로만 보지 않은 것, 서류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말이 섰던 사람의 침묵을 무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읽어주는 것. 그날 은행에서 저는 돈을 맡길 곳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맡길 수 있는 나라를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해준 것 그냥 은행 업무가 아니었어요. 한국에 첫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어떤 나라는 공항에서 시작되진 않아요. 관광지에서 시작되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가장 약해진 중간에 괜찮아요. 같이 해볼게요. 라고 말해주는 그 자리에서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